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가 다행히도 또 4%대 상승을 좀 해 주면서 어저께 이제 글로벌 시장, 이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엔비디아가 좀 고개를 드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었고, 또 이런 반도체 쪽에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이 SK 하이닉스에게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인식이 좀 되면서 시장이 좀 빠졌었지만, 역시나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건 결국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오늘 제가 뭐 재료 뭐 여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좀 해 드리기보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그겁니다.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은 결국에 삼성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또는 이 시장이라는 건 앞으로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동반해서 같이 움직일 것이고, 그 미 선물 시장이나 미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까,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일정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딱 그래요. 사실 SK 하이닉스 뭐 HBM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 있어요. 바로 12월에 월에 있을 이 FMC 금리 인하 결정. 그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나올 만한 앞으로의 변동성. 또 그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또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건 어떠한 변동성이 나올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제가 볼게요. 오랜만에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강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 주가가 여기서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그동안 좀 물려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팔지 못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물량을 좀 흔들면서 개인들을 좀 털어내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좀 하락세를 내고 또 공포를 주고 또 올라가면 개인들은 또 그 자리에서 또 무서워서 팔고, 이게 반복될 거거든요. 그럼 반복되는 지점이, 저는 우리나라 지수가 한 번 급락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고 또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바닥 리테스트 하락이 나왔지만, 저는 이게 완벽하게 추세를 지금 돌려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12월 내로, 저는 이런 등락폭들이 나오겠지만 12월 내로 한 번 더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가까지 적어도 1월 초쯤으론 나올 거라 봅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타점 위주로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래서 나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또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바로 차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고 있는, 또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있는 제 관점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기적인 상승 파동에서의 3파 고점 단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3파 고점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마이너한 파동에서의 조정 단계가 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떨어질 것인가, 또 이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만약에 오늘 반등이 나오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린 이때가 절대 매도 관점이 아닌 또 다른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잡을 자리가 될 것이고, 안 떨어지고 올라온다고 했을 때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서 대한 한 파동 고점이 어디에서 우리가 매도를 결정을 해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결국에 뭐 상승이 나오면 좋고 조정이 나오면 또 힘들고 그러겠지만,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 하락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은 큰 추세를 봐야 되고, 그 큰 추세에 따른 확실한 타점을 우리가 잡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든, 아니면 타점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빠르게 찍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고, 그리고 제가 이런 타점 영상을 좀 찍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뭐 대응이라는 걸 좀 할 텐데, 사실 이게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타점을 잡아 나가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영상을 좀 빠르게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먼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정확한 앞으로의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거고요. 그 부분들은 제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좀 해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자로 알려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가끔씩 저에게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를 같이 함께 나가면서, 저도 빚이 많았고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힘든 시절이 많았던 것만큼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하고 이런 기술적인 기준과 원칙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나갈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고,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